자, 2018년 고등학교 1학년 3월 학평에 나왔던 지문 강의이고요. 일단 보시면은 뭐 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글이 좀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단서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글 이외의 기호들에서 단서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지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자, 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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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 그냥 흉의 지문인데 흉은 서양 근대 철학사에서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문제가 일단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흉이라는 사람의 주장의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지문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리고 이 A에서는 좀 복잡한 논리가 담겨져 있을 거고, 이 A를 바탕으로 생각을 한 단계 더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글자도 안 봐도 생각을 해줘야 할 포인트가 두 개 정도는 이미 눈에 들어온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8세기 경험론의 대표적인 철학자. 자, 문단 정리를 들어갈 거예요. 문단 정리는 우리가 맨날 숙제, 과제 시키는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자, 1문단입니다. 흉, 경험론입니다. 이 사람은 이성을 중심으로 진리를 탐구했던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비판하고 합리론을 비판했대요. 그리고 경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철학을 구축하려고 했대요. 데카르트 기니까 대라고만 할게요. 이렇게. 그러나 지나치게 경험만을 중시한 나머지 그는 과학적 탐구 방식 및 진리를 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그는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로 평가받는다. 요것이 1문단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문단 같은 경우에는 흉은 지식의 근원을 경험으로 보고 이를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해서 설명했는데 인상은 우리 뭐 오감,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인가요? 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감각, 감정 등을 말하고 관념은 이 인상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 그러니까 인상은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고 이 관념은 직접 경험한 것을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이다라고 경험론이라고 했으니까 경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가령 혀로 소금의 짠맛을 직접 느끼는 것은 인상,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때의 그 짠맛을 떠올리는 것은 관념. 인상은 단순 인상과 복합 인상으로 나뉘는데 단순 인상은 단일 감각을 통해 얻은 인상,
그리고 이것은 짜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딱 하나의 감각을 통해서 느낀 것은 단순 인상. 그리고 복합 인상은 요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희면서 짠 것은 소금. 이것을 복합 인상이라고 하는 거네요. 복합 인상은 당연히 단순 인상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거겠죠. 그리고 단순 인상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을 단순 관념, 그리고 복합 인상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을 복합 관념이라고 했다. 여기까지 해서 핵심을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휴미라는 사람은 지식의 근원을 경험으로 봤는데 요 경험이라는 것을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인상에는 단순 인상이 있고 그리고 복합 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순 인상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을 단순 관념, 복합 인상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을 복합 관념이라고 했대요. 이 관념에도 단순 관념이 있고 복합 관념이 있는데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읽으면서 이런 뭐랄까요, 구조도 같은 것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읽어주지 않으면 국어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쭉 읽어 내려가면서 자기 걸로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 결과 계속 반복해서 읽어도 또 다시 돌아가면서 무슨 말 했더라 라는 그런 자기가 바보가 된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똑똑하게 머리를 굴리면서 읽어야 돼요. 모든 지문 똑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짧은 지문은 훨씬 더 편하게 그럼 읽을 수가 있겠죠. 1학년 지문인 것 치고는 꽤 난이도 있게 나온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단순 인상이 없으면 단순 관념이 존재하지가 않다고 봤고요. 그런데 황금소금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복합 인상은 없지만 황금이라는 인상이 존재를 하고 소금이라는 인상이 존재를 하고 둘 다 뭐 복합 인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합 관념이 존재할 수 있다네요. 따라서 복합 관념은 복합 인상이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고 단순 인상이 없으면 단순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 두 개, 이것은 좀 중요한 차이점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휴문 뭐라고 했어요? 황금 소금처럼 인상이 없지만 관념이 있는 것. 인상이 없는 관념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왜 갑자기 과학적 지식을 이야기를 했죠? 그는 지나치게 경험만을 중시한 나머지 과학적 탐구 방식 및 진리를 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휴문 그래서 과학적 탐구 방식으로서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그는 인과관계란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두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할 때 갖는 관찰자의 습관적인 기대에 불과하다. 무슨 말이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거 오비이락이라는 사자성어잖아요. 이것을 무엇의 예시로 드나요? 그냥 전혀 연관 없는 것을 연관 있게 생각하는 그런 실수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자성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비이락과 같이 과학적 탐구 방식에서 말하는 인과관계 역시도 이게 정말 정확한 것이 아니고 이 인과관계를 관찰하는 관찰자가 습관적으로 갖게 되는 인과관계 이것들을 많이 겪음으로써 이 관찰자가 갖게 되는 태도 같은 거라고
말한 거죠. 습관적인 기대를 갖는 태도.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 관계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까마귀가 날아오르는 사건, 배가 떨어지는 사건 관찰할 수는 있지만 까마귀가 날아오르니까 배가 떨어진 것이다라고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는 없다. 이것은 추측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인과관계라는 것은 결국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두 사건에 대한 뭐예요?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 과학적 지식은 뭘로 어떻게 얻는 거죠? 뭘로 얻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될 상식입니다. 과학적인 지식을 얻게 되는 과정은 뭐죠? 실험과 증명인데 이 전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죠.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까마귀와 그리고 배에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까마귀와 배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까마귀를 촌내 날려보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배가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런데 촌내 실험을 하다 보니까 좀 떨어지네? 오케이. 지금 이게 올바른 논증은 아닌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과정이 주관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휴먼이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는 살짝 그것과 반대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 보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문단은 무엇으로 정리를 해야 될까요? 핵심적으로 과학적 인과관계는 주관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문단 휴먼 진리를 알 수 있는가의 문제. 이 진리는 또 왜 나왔어요? 여기서 과학적 탐구 방식을 산문단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진리를 인식하는 문제를 산문단에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1문단에서 이미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좀 자세하게 이제 다룬 거죠. 또한 휴먼 그래서 1문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의 국어 지문에서 1문단이 가지게 되는 역할은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문에서 할 말에 대해서, 할 이야기에 대해서 짚어주는 거죠. 그리고 4문단 또한 휴먼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의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다. 전통적인 진리관에서는 진술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할 때 진리라고 본대요. 전통, 흉과 반대되는 거니까 세모로 쳐볼게요. 진술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할 때 진리라고 봤대요. 하지만 휴먼 뭐라 그랬어요? 진술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소금이 짜다라는 진술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소금이 짜야 되는데 휴메에 의하면은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세상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금이 짜다는 인식 자체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세상의 진리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의견이 통일이 되고 있죠. 계속 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과학이나 진리 이런 건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객관적인 사실, 진리에 대해서 휴먼 이 모든 것의 기반에는 인간이 직접 주관적으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과 진리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휴메 경험론은 결국 그런 얘기죠. 그래서 소금이 짜다라는 말은 내 입에는 소금이 짜게 느껴진다라는 진술에 불과할 뿐이에요. 따라서 비록 경험을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다. 진리, 느낌표, 느낌표, 물음표. 딱 이 A 사문단을 읽고 나서 진리에 대해서 흉이 의문을 제기한 것만 인식을 했으면 사문단은 잘 읽은 거죠. 이제 정리문단입니다. 마지막. 이처럼 흉은 경험론적 입장을 철저하게 고수한 나머지 과학적 지식조차도 회의적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이성만 중시했던 당시 철학 사조의 반기를 들고 경험을 중심으로 지식 및 진리 문제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근대 철학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문단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이런 모든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를 한 문단이 존재할 때, 마지막에 존재할 때 이런 문단에 가지고 있는 성격은 전부 다 똑같아요. 의의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지문을 읽으면서 기억에 대한 답변을 이미 할 수가 있게 돼버렸어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A랑 기억이랑 두 개를 묶어놨네요. 이것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 지문 강의에서는 A를 바탕으로 할 때 기억의 이유를 지울게요.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뭘까요? 이걸 전체로 해가지고 봐야 된다고 봤는데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했네요. A를 바탕으로 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직접 선지를 봐야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읽은 것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냥 쓱 봐도 답은 4번 같은데 일단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4번이 아니네요. 답이 5번이네. 그러면은 그거구나. 자, 봅시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쓱 보고 판단하는 거는 틀리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슷해져요. 5번은 경험. 그러니까 지금 틀려가지고 좀 더워지는데 주관적 판단, 경험, 그리고 흉은 어떤 사람이죠? 경험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판단은 흉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아주 조그만 내용일 뿐이고 경험이 흉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줄기인데 그러니까 5번이 더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알 수가 있고 뭐 이런 건 전부 다 그냥 탁상 공론일 뿐이고 보시면 주관적 판단으로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라고 착각해가지고 4번을 답이라고 했어요. 이거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었으면은 4번도 답입니다. 대충 봐가지고 있다고를 못 봤는데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통해서도 진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하고 싶은 말은 결국은 하나뿐이에요. 흉이 극단적인 회의자로 평가받은 이유는 과학적 탐구 방식이랑 진리를 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기 때문인데 과학적 탐구 방식은 어떤 식으로 비판을 했죠? 과학적 탐구 방식은 어떻게 비판을 했죠? 주관적 판단으로 얻은 결론인
과학적 지식은 필연적이라는 생각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5번 여기에서는 또 마지막에 비록 경험을 통해 얻은 과학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휴메의 입장이다. 경험을 통해서도 진리인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A 부분에 맞춘 설명은 5번 선지인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맞네요. 하지만은 이거는 근데 좀 애매하긴 한데 4번 선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관적 판단으로 진리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라는 선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방금 전에 착각해가지고 틀리게 만든.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국어 시험에서는 나오기 힘든 문제인데, 왜냐면은 4번도 맞는 말이고 5번도 맞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때도 답은 5번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5번 선지의 내용이 A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A를 바탕으로 하라고 일단 전제를 줬으니까 4번 말도 이 지문에 따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A가 아닌 A 이외의 부분에서 나온 맞는 말이기 때문에 4번은 맞는 말이기는 하나 문제의 성격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5번이 더 의도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요 녀석을 있다고 하고 얘를 없다고 했다면 얘는 그냥 틀린 말이고 얘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애들은 별로 볼 필요가 없죠. 과학적 탐구 방식과 진리를 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휴메의 의견을 확인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거 후딱후딱 하려다 보니까 틀려버렸구만. 일단 지문이랑 처음에 언급했던 문제 하나는 이렇게 하고 좀 끊었다가 다른 거 풀 거 있으면은 확인을 해볼게요.